네,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죠. 농촌진흥청 나승용 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나승용입니다. 네, 청장님 와서 보니까 이 별천지인 것 같아요. 각종 농작물과 또 시험포장 등 그야말로 볼거리도 많고 또 시설 규모도 엄청 큰데 농촌진흥청이 이렇게 대단한지 잘 몰랐습니다. 농촌진흥청 어떤 곳인가요? 우리 농촌진흥청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식탁에서 생선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이런 기관들입니다. 즉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첨단 중앙행정연구기관입니다. 근무하시는 직원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농촌진흥청에는 1849명의 연구직과 약 3,300명의 공무직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0명의 연구직 중에는 1,000명이 박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농업 분야의 아주 최고의 브레인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농촌진흥청이 완주죠.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약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 달리 그 준비 과정도 상당히 많았고 또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농촌진흥청이 2014년 7월 21일부터 이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2005년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사업에 중단 없이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하나와 이전한 기관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서 연구와 지도 사업을 지속할까 하는 데 중심을 두고 우리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다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전한 물량을 보면 5톤 트럭으로 6,000대분의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저희는 식물, 동물, 곤충, 미생물 그리고 고가의 연구 장비 그리고 많은 연구 문헌들이 함께 이전하는 메모드급 이전을 실시했고 이전 후 3년 동안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안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즉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품종과 기술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문화와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한 10여 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4년 전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혁신도시 시즌2라 그럴까요? 이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의 올해 주요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의 네 번째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가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혁신도시에 이전해와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농생명 허브의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세 가지 플랜을 작동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플랜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 즉 농촌진흥청의 32만 점의 유전자원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들 기술들이 종자회사로 이전돼서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지고 그 품종들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중심을 두겠고 두 번째는 새로운 농산업 플랫폼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12개 기관이 이전해 와 있는데 이 이전해온 기관끼리 새로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난 11월 달에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저희가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장님,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 분야에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업도 예외가 아닐 것인데 이 4차 산업을 농업에 적용한 한국형 스마트 연구랄지 이 단계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실제 2011년도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 농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동화된 농업 시설들을 보급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정보통신기술과 만나면서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고 수출 지향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3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농사짓고 생산성은 높이면서 소득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 속에서의 농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스마트팜 연구, 4차 산업을 적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연구가 이제 3단계 나눠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는 지금 1단계 수준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편리성이 제공되는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에서 생산성이 담보된 즉 생체 정보를 이용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해내는 2단계 기술이 금년 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로봇화하고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시설로 완성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연관선상에서 보자면 이제 사실 일자리도 상당히 국가적인 이슈잖아요. 예, 근데 이 일자리 관련해서 꼭 농업 관련 분야에서도 일자리 만들기에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에서 일자리 취업 유발 개수를 보면 10억 원당 타 산업은 4.1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업에서는 20.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농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낸 보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스마트팜이라든가 각종 소위 고부가치 농업으로 전환을 통해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들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전문가를 현재 120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약 400명의 스마트팜 전문가를 육성해서 우리나라 농업을 스마트화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주력으로 하는 사업 중 하나가 농업기술 박람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 7월 창원에서 제2회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작년 7월 달 취임한 이후에 농업기술 박람회를 정례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첫 해에는 서울에서 소비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했는데 금년도에는 창원에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술 개발자, 그 기술을 이전해서 생산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그걸 소비하는 분들, 학생들이 함께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농업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께 알려서 우리 농산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리 농업이 왜 미래이고 희망인지를 현장에서 토론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기술 박람회를 열고자 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내년에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진청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1996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우리 농산물들에 대한 안전성들의 국민의 요구도도 높아졌고 특히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남 지역은 전면 친환경 농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부로 PLS 제도, 즉 농약의 허용물질 관리 목록 제도라는 것, 즉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농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금년도에 1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험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 도계작물로 생산되는 월동작물, 즉 뿌리채소나 전남의 월동 배추 같은 것들은 목록 공시되기 전에, 즉 품목이 등록되기 전에 생산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들 농산물들이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유통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장님, 여기는 농업 관련 아주 브레인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축적된 농업 기술 바탕으로 코피아를 통해서 새로운 농업 한류를 이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공적 개발 원조, 즉 ODA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 3조 원을 넘으면서 ODA 사업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커졌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으로 하는 ODA 사업이 아닌 농업 기술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 나라에서 꼭 해결해야 될 농업 기술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케냐 같은 데서는 감자 사업과 양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감자 생산성이 4배 정도 높아진다거나 양계 농가 소득이 3.6배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고, 캄보디아에서 양계 같은 경우에 그들 나라에서는 약 107일 정도 키우는데 우리가 기술을 보고보면서 60일 정도에 키워서 생산을 함으로써 그 생산비가 반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양자간 사업인 코피아 센터를 통해서 20개 나라에, 그리고 다자간 사업인 협의체 사업을 통해서 45개 국가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대륙과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농업의 생산성, 소농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들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예, 사실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이 분위기가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이 통일에 대비한 연구가 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전 국민들께서 4.27 판문점 선언과 5.16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을 실감하시리라고 봅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부분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가장 중요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 교류가 활발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1991년도부터 북한 농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꾸준하게 추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약 470만 톤 정도의 식량이 생산됐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90만 톤 내지 150만 톤 정도 부족한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쪽 지방에 적응이 가능한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또한 각종 농자재들의 적응을 위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진다면 이들 기술들이 북쪽 현지에서 직접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진흥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우리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의 제목이 변화의 과정을 함께 걷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관행과 관습을 얼마만큼 버리고 국민이,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술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연구라는 걸 통해서 농촌의 현장과 산업 현장, 정착의 현장에 쓰도록 했다면 지금은 우리 국민과 농업인이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한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다시 갖다 줌으로써 산업의 발전 폭과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역점을 두고 농촌진흥청을 끌어가려고 그러고, 우리 전체 우리 농촌진흥 사업의 구조는 사회적 가치가 향상된 이러한 연구와
또 행동, 공무원으로서 윤리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일에 우리 농촌진흥청 전 직원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나승용 청장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농촌진흥청이 한국 농업의 메카라는 이제 확신이 듭니다. 이 같은 시스템이나 시설 또 연구 실적이 널리 많이 알려져서 많은 농업 관계자들이 찾고 또 농업 발전에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승용 농촌진흥청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